안녕하세요.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시장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이 3,900불대를 아직도 굳건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이더리움 146불, 그리고 XRP는 32센트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번까지 있었던 약 펌핑들, 그런 펌핑과 지금 펌핑은 약간 다른데, 그 이유는 바로 볼륨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SMBC 스미모토 미쓰이 뱅킹 코퍼레이션이 이번에 R3와 함께 R3의 콜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개념 증명을 완료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SMBC 은행 같은 경우는 R3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마르코폴로라는 프로젝트에 역시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르코폴로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르코폴로는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되는 개방형 개혁 무역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거래 참가자들 간의 실시간 연결성을 가능하게 하고 무역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키며 무역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신용 및 위험 완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좀 큰 은행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NG뱅크라든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SMBC, 그리고 스탠다드 차르터드 역시 이렇게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R3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콜다 세틀러 그리고 XRP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발표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R3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XRP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R3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죠. 스위스 기반의 회사 인스티매치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전세계 50개 은행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운용을 하는데 콜다 세틀러와 XRP를 사용을 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분 디바자니 모한티, 이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분이 뭐하는 분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꽤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R3 콜다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책도 여러 권 서술을 하신 분이고, 여기 보시면 컨설턴트, 솔루션 설계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아미티 유니버시티의 명예교수, 그리고 칼라라 블록체인 아카데미의 멘토, 그리고 이런 경력이 18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프로젝트나 그 파트너십 건에 대해서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이야기를 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계자가 어제 나왔던 그런 소식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꽤 괜찮은 질문과 꽤 괜찮은 답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XRP와 리플사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대답을 하기를, 리플사는 문제가 많은 스위프트를 이제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스위프트, 이것이 리플사가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인도에서 만약에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콜다와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질문자가 이제 혼동을 한 것 같죠. 이제 질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티매치는 스위스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답변을 하신 분이 인도 사람이고 또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 쪽 사업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인스티매치에서 거래를 하는 은행 중에 50개 은행 중에 하나가 인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시 답변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은 스위스에 있는 고객을 위한 사업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암호화폐 거래는 인도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XRP를 거래에 사용을 하려는 데 쓰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즉시 송금 그리고 즉시 결제를 위한 도구로 쓰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때 더욱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눈여겨본 것은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XRP를 확실하게 쓴다라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답을 해준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약간 신경 써서 본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전문가로서 경력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18년의 경력, 그 컨설턴트라든지 여러가지 일을 하고 책을 썼던 이 사람이 보기에 리플사는 결국 스위프트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에서 XRP를 거래 목적이 아닌 돈을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은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부분은 XRP 가격 상승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스위프트사를 대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 쪽에서 XRP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XRP를 사용을 해서 돈을 옮기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인스티매치에서 인도 쪽에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방금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 리플사가 스위프트를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XRP는 10,000불을 목표로 디자인이 된 그런 암호화폐다. 자, 이거 제목만 봐도 딱 억으로 딱 끌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또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증거는 바로 디자인, XRP의 디자인, 구조적 디자인에 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유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바로 XRP를 만든 사람 알서 브리더가 2017년도에 이메일에 전세계 인구 숫자 이상의 XRP 레저 확장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제 먼저 화두로 먼저 그것을 띄웠고요. 그 다음 XRP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의 목표, 리플 블로그에는 XRP가 유일하게 오직 송금을 목표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이다. 또한 국제 결제를 위한 신용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자, 여기서 유동성이란 인베스토피아에서 정의하기를 유동성은 어느 곳에서든지 빠르게 자산이나 증권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 XRP를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 유동성 역시 가격 상승과 함께 같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리플사에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늘어나야죠. XRP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XRP 유동성이 늘어나려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한마디로 리플사의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XRP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 지금 리플사의 사업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죠. 그 말은 XRP 가격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의 중심에는 XRP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기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리플사가 에스크로에서 10억 개를 매달 판매를 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량을 다시 에스크로에 묶어두는 것 역시 가격 상승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XRP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은 XRP의 빠른 전송 시간 때문에 기관들에게 있어서 XRP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그랬을 때 스위프트의 하루 5조가량의 송금 규모를 대체하려고 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450억 개 시장에 풀린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410억 개가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사람 말대로 450억 개 기준으로 했을 때 리플사가 스위프트의 사업을 대체하려면은 XRP 가격이 개당 111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잃어버린 XRP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111불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야 스위프트를 대체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그것은 아직도 먼 훗날의 이야기고, 이 사람은 일단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XRP 가격이 그럼 최대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전체 자산 클래스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자산 클래스들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을 XRP로 토큰화를 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XRP 개당 가격은 최소 11,400달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입으로 이것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이다.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인데 그걸 왜 제목에 달아요, 아저씨? 본인도 알면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싶어가지고 말이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다음 참조할 점은 XRP는 소수점 6자리까지 그 정도 낮은 단위까지 쪼개질 수가 있다. 가장 단위의 XRP 개별 가격은 각 XRP의 100만 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지금 가격 31센트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금액, 바로 10,000불을 타겟으로 디자인했다는 것이 더 말이 된다. XRP 가격이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XRP를 사용하게 됐을 때 수수료가 굉장히 적게 들고, 두 번째로는 작은 소매업 등이 이제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일을 하기가 쉽다. 자, 아무튼 이 뒤에는 또 자질구레한 수수료 이야기, 이런저런 그 모바일 폰 시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로 하겠습니다. 자, XRP 개당 가격이 10,000불이 된다.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만약에 정말 음모론 말대로 XRP가 전세계 단일 통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가격도 꿈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은 제가 재미로 읽을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진지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찌라시로 넣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시면은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개당 XRP가 6개의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세분화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우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제가 바라는 것은 1달러를 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희망회로는 좀 더 심각하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들은 IMF 직원들 혹은 IMF와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올려주신 블루넷 크리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안에 이 안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 한 명을 찾으시오. 5, 4, 3, 2, 1. 예, 여러분들 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최근 사진 같죠? 보시면은 여기에 빵형 딱 있습니다. 뭐 아무리 단체 사진이라고는 하지만은 IMF에서 찍은 사진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이렇게 같이 찍어주진 않았겠죠? 자, IMF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우두머리 크리스틴 리갈드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꽤 인상적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까 그 트위터 사용자를 포함해서 인도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존과 인도 그리고 리플사 이제 관계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 아마존에서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는데, 서비스 이름은 아마존 페이 유니파이드 페이먼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시간 지불 시스템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넣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유저를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아마존 측에서는 바로 인도에 있는 큰 은행 중에 하나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엑시스 뱅크라고 하는데, 이 엑시스 뱅크는 2017년도 말에 바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사의 기술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는 엑스커런트를 사용을 해왔지만은 근미래에 이제 규제 문제 쪽이 해결이 돼서 엑스래핏과 XRP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리플넷에 가입이 되어 있고 리플사의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사업을 넓혀나가고 여러가지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엑시스뱅크가 아마존과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이번에는 FairFX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XVR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FairFX에서 XVR을 사용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FairFX가 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결제 계좌를 지급받게 되었고, UK 영국 Faster Payment 스킴에 참여한다. 이 Faster Payment 스킴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개인 그리고 사업자들이 영국 내에서 실시간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국 내 결제 시스템이고, 이제 FairFX는 이 시스템에서 결제 계좌를 가지게 되는 네 번째 비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FairFX 같은 경우는 XVR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영란은행은 리플사의 유료 고객이죠. 리플사에게 돈을 주면서 리플사의 기술을 알아보고 사용해보고 있는 리플사의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마크 칼니 영란은행 위원장이 은행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신들은 암호화폐를 은행 내에서 맡을 수 있다라고 이제 Q&A 시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VR을 사용하고 있는 FairFX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결제 계좌를 받았다. 자, 이 부분을 유출을 해봤을 때 희망회로를 잠깐 돌려보면은 FairFX에서 XRP로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 결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꽤 이제 가능성 있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흥미가 징글징글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빨리 큰 거 한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제가 얼마 전에 공유를 해드렸었죠. 바로 블록퀘이크 새로운 거래소 직원들이 리플사의 뉴욕 지부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퀘이크가 이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트위터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세상의 주목을 피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이제 거래소를 만드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블록퀘이크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합친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래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4월 8일 열릴 LA 서밋에서부터 거래소 개장을 시작할 것인데,
우리는 출근 비용이나 수탁 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 기존의 수수료를 뜯기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페어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 4개의 암호화폐가 기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XRP입니다. 7개의 법정화폐를 또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야심찬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암호화폐계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진 게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축통화로서 XRP를 제 상장을 할 거라고 친다면 리플사를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XRP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리플사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엔 또 간단한 소식이 있는데, 이 Traders Way라는 외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외환 시장에서 XRP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짧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튜브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분 채널은 바이오그래픽스라는 채널입니다. 이 사람 이제 그 액센트를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영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바이오그래픽스에서는 이제 꽤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채널이고 시간인데, 최근에 이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 용의자라고 하긴 그렇고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도 이제 똑같이 공유를 해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빗 슈월츠가 1988년도에 인터넷이 상용화되기도 전에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를 냈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리플사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리플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 유일하게 신뢰를 기반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토시 같은 경우는 사라지기 전에 자신이 비트코인 말고 다른 프로젝트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남긴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사토시는 지금 현재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한 데이빗 슈월츠 같은 경우는 전에 리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NSA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에서 근무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슈월츠 같은 경우는 1988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국가보장안전국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가 제일 유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자신이 사토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크레이그 라이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쪽의 성품을 봤을 때는 이제 확실히 데이빗 슈월츠가 사토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영상에서도 결국은 사토시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소식을 찾다 보시면은 이 사람의 얼굴을 아마 한두 번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갑자기 FBI가 영장을 들고 들이닥쳐서 체포를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파파라치가 이 사람의 이름을 보고 FBI에게 찔렀습니다. 나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를 알고 있다. 그래서 FBI가 이 사람을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비트코인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사태가 커지니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사연을 안타까워해서 이 사람에게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비트코인을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27만 3천 불, 하나로 약 3억 정도 되는 돈이겠죠. 그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아가는 등 암호화폐계의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제가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역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영상을 보면서 즐거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료 모으고 번역하는 데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제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